경제 줌인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기입니다. 네. 포근하게 가정경제를 어루만져주는 유쾌한 걸 이수견입니다. 유쾌하면서도 깐깐하게 두 분이 꼬집어 주실 오늘의 가정 경제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경제 기사를 보니까 네. 실손 중복 가입자가 많다고 합니다. 실손을 중복해서 가입한다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보 준비했고요. 주디는 실손보험 가지고 계시죠? 그럼요. 주디가 가지고 있는 실손은 개인 실손인가요? 단체 실손인가요? 프리랜서는요. 네. 프리랜서는 단체 실손을 가입하지 못합니다. 모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근데? 프리입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습니다. 동병상련이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돈 내고 가입한 개인 실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디처럼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내면 개인 실손이고 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종업원의 복지 차원에서 법인이나 단체 자금으로 가입한 실손을 단체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손이 두 개면 두 개 다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네. 돈을 두 개를 내요? 그럼 두 개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사실은 실손은 중복으로 지급을 안 해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손은 비례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을 때 실손을 두 개를 갖고 있다 하면은 2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받아야지 원래는. 네, 아닙니다. 그래서 두 보험사에서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실손 보험 중지 제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손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도 100만 원을 받게 되고 한 곳에서 네. 두 개를 갖고 있는 분도 그 두 곳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50씩 나눠서 주자 해가지고 네. 100만 원을 받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를 갖고 있든 두 개를 갖고 있든 똑같이 보장받는 금액은 동일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 실손을 이중으로 가입을 하면 하나를 중지시킨다.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네, 개인 실손 보험과 단체 실손 보험 두 가지가 있으면 내가 회사에 다닐 동안에는 단체 실손 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내가 납입하고 있는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2018년도에 도입되었고 도입된 지가 6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중복 가입자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된 한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 중복 가입자 수는 매년 늘어서 작년 6월 기준 13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37만 명. 그러면 수원 인구보다 많아요. 맞아요. 137만 명이면 137만 명 수원 인구보다도 많은 분들이 중복으로 가입을 해서 어쨌든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분들의 낭비되는 돈만 합쳐도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새고 있다는 거죠.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요. 그중에 개인 실손 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18,000명으로 1.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35만 2천 명은 아직도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니까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단체 실손보험의 장단점이 뭔지 그리고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요. 단체 실손보험의 장단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단체 실손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내 돈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복지가 좋은 것은 가족까지도 혜택을 주는데요. 가족들의 실손까지도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야. 네네. 그러면 매달 나가는 실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이 지출되는 보험료를 회사를 다니는 기간 동안 아낄 수 있고 이 줄인 돈은 다른 목적으로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회사에서 내준다라는 거는 왜 보통 보면 왜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내준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내 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내 돈에서 내는 건 아니라 회사 자금으로 대신 납입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게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에서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어디에다 쓸 수 내가 있는데? 써야 될 돈 그걸 가지고 뭐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그리고 가맹점 같은 곳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주거든요. 그 돈을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그 일부가 요 실손으로 쓰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대신해서 납부를 해주고 그러면 지금 질문 들어온 것도 단체 실손하고 개인 실손 중에서 어떤 게 더 저렴한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단체 실손보험이 저렴합니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내가 실손을 보장받을 수 있네요. 맞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네. 이 단점은 보장 혜택이 작을 수 있습니다. 단체 실손보험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제 4세대 실손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고 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1세대, 2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보장 금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실손은 중복 보장이 아니라 비례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인 실손만 가지고 계실 때보다 보장을 작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복이 아니라 반반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래서 내 개인 실손으로 계속 높은 보장을 받고 싶다면 단체 실손보험 가입회사에 연락을 해서요. 개별적으로 해지하고 개인 실손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단체 실손을 안 들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이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 내가 내는 돈을 좀 아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인 실손 보험은 중지를 하고 난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고 개인 실손 보장이 좋아. 그래서 큰 보장을 받고 싶어라고 한다면 단체 실손을 그냥 해지해라, 없애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단체 실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 실손을 중지를 했어요. 중지라는 건 해지하는 게 아니라 납입 잠깐 멈춰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동안만 납입을 안 하겠습니다. 대신 갖고는 있어주세요. 없애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네. 요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살릴 때 네. 지금부터 다시 납입할게요 라고 할 때 똑같이 내가 갖고 있던 걸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개인 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 시에는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에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의 상품 중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2013년 4월 이후에 실손에 가입한 경우는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장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 주기에 경과한 경우에는 재가입 시점의 상품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원래 가입하셨던 보장 그대로 재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한 네. 보험 1세대, 뭐 2세대 이거일 경우에는 잠깐 내가 중지를 해놨어도 다시 그걸로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 예전에 그거 병원도 자주 안 갔는데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 그러면 그냥 지금 걸로 할게요라고 하면 금액이 확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종전 상품으로 재가입을 하더라도 개인 실손보험 중지 당시 납입했던 보험료가 아니고요. 실손은 갱신형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가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보험료가 비싸서 종전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이 부담된다. 그런 경우는 종전 상품 대신 재가입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 이것도 좀 불합리해요. 내가 10년 동안 납입 중지를 했어요. 네. 그럼 10년 동안 갱신도 멈춰야지. 납입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계속 갱신은 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안 냈지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오르는 거잖아요. 너무해요. 대신 나는 진짜. 돈을 안 냈잖아요. 10년 동안. 그래도 그럼 다시 그 상태부터 갱신이 돼야지. 저희 PD가 옆에서 우기지 마라.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죠? 네. 근데 뭐 그냥 상식상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보통 우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크게 배신감 이렇게 느낄 수도 맞아요.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잘 알아두시라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럼 개인 실손을 중지는 할 수 있지만 갱신이기 때문에 중지 시점에 내던 그 보험료 그대로 다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내고 있던 동안에도 계속 갱신이 돼서 갱신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야 된다. 이 부분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단체 실손 보험의 또 다른 특징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는데요. 나는 따로 가입한 개인 실손이 없고 처음부터 회사에 들어가서 단체 실손 보험으로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재직 중에 단체 실손 보험을 이용하고 퇴직 후에
그 단체 실손 보험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하지만 모두 다 이거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단체 실손을 가입하고 5년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5년 이상을. 그리고 직전 5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네. 청구하지 않았으면 해주겠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단체 실손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퇴직 후에 1개월 이내에 단체 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이 기간을 놓치면 전환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10대 질병인 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가 없어야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네. 만약 10대 질병이 걱정되어서 전환이 안 될까 봐 불안하신 분은 건강하실 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1년 정도 납입 후에 개인 실손은 중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중지한 후에 퇴직 후에 가입하셨던 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는 건강해, 난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것도 걱정이 하나도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굳이 지금 개인 실손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체 실손을 내고 계신 거에서 퇴직 후에 1개월 내에 그걸 전환만 해서 개인 실손으로 다시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개인 실손 없이 단체 실손만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고혈압이든 뭐 당뇨든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10대 질병의 그런 위험한 질병들이든 그런 걸 이제 겪으셨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개인 실손 가입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비싸니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의 단점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단체 실손을 가지고 있어도 1년 정도는 개인 실손을 납입하고 그다음 중지를 시키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실손 가지고 있으면 좋고 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는데 청구하는 게 좀 번거롭다. 이런 네.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제일 청구하는 게 제일 힘든데 병원 가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실손 24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산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전산 청구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원래는 서류를 띄어서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앱에 등록을 하면 우리가 그 서류들을 병원에서 다 전산으로 다 지급을 해주니까 그 전산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청구 절차는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실손 청구 화면을 클릭을 하면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면 가입하고 있는 실손 보험회사가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병원을 선택하고 진료 일자와 내역을 선택을 하시면 네. 청구서 작성 후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전송하시면 바로 청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병원에 서류를 떼지 않아도 이제는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네네. 진단서나 뭐 이런 것들도 여기로 바로 와요? 청구할 수 있는 서류가 오는 거죠. 그렇죠. 실손을 그런 건 청구할 수 아니고. 있는 근데 서류. 이거는 실비만 실손 실손만 의료비. 가능합니다. 네네. 아쉽다. 뭐 수술비, 진단서. 진단비 이런 네. 것들은 안 된다. 네. 아쉽네요. 진단서나 이런 것들 떼려면 돈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역시. 실손이라서 안 되는군요. 센스. 그 몰라서 응. 진단서를 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손 청구하실 때 진단서를 꼭 떼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질병 코드가 부여된 환자 보관용 처방전 응. 이런 걸 떼시면 아, 무료입니다. 그런 게 또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처방을 받으셨다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질병 코드가 없어서 이거는 뭐 실손 못 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꼭 진단서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 제도가 음. 병원급 의료기관만 지금 참여가 됐어요. 아, 아직 모두가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구나. 지난 금요일 10월 25일부터 가능했고요. 음. 의원 약국은 내년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직접 실손 24시를 통해 가입자가 하셔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앞서 두 분 전문가께서 병원에 가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참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앱을 통해서 전산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수견 전문가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손 24시
라는 이름의 앱입니다. 실손 24시라는 앱을 까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기에서 내가 신청을 하면 병원에 가서 따로 서류를 받지 않아도 병원에서 보험사로 자동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니까 내가 서류 떼는 게 너무 번거로웠다. 어떤 서류를 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손 24시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분 전문가께 고민을 털어놓고 가정경제 전반적으로 좀 다듬으신 분, 정리정돈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을 안고 계셨는지 우리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저는 시흥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외벌이 가정이 되었어요. 둘이 일을 할 때보다 수입이 적어지니 매달 현금 흐름은 적자고 거기에 주택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에 빚도 생겨서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들과 딸 둘이 있는데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터라 아직은 애들에게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적자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내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외벌이가 된 가정인데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함께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가던 돈들은 그대로 나가거든요. 게다가 또 캥거루족 자녀들까지 있어요. 뭔가 좀 상황을 개선하고 싶은데 우리 집 돈의 흐름이 문제가 뭔지를 좀 찾아서 바로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이시던가요? 만나보시니까. 네, 현금 흐름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소득은 현재 남편 외벌이로 실손행액은 7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적지 않네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급여 소득자분들 중에서는 많은 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죠.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생활비가 350만 원, 대출 상환 150만 원, 보험료 240만 원, 기타 지출 60만 원, 정작 저축은 적금 3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출 총액을 합쳐보니까 830만 원이었는데요. 네. 수입은 750만 원인데 지출은 830만 원이니까 지출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매달 80만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었고요. 연으로 계산해보면 매년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식구 생활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살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다 보면 350만 원 금방 나가요. 맞아요. 대출 상환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적금 30만 원 많이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모으는 돈도 많이 없고 뭔가 그렇다고 낭비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내야 될 돈만 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돈 모으는 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게다가 매달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참 가슴이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던가요? 네,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은 지출이 많아서 매달 마이너스라는 건데 그죠. 이 상황에서 30만 원 적금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적금마저도 해지를 할까 고민 중에 있으셨습니다. 적금을 빼고 계산을 해도 매월 60만 원의 적자가 발생 중인데요. 문제는 매달뿐만이 아니라 비정기적 지출이라고 해서 명절 아니면 휴가 때, 뭐 생일 막 이럴 때 계속 지출이 발생하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더 크게 커질 건데 한시라도 빨리 현금 흐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막 결혼식이 막 복잡하게 막 있는 11월 달, 5월 달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진짜 답답하죠. 아, 왜 이렇게들 결혼해? 이러면서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사연자분의 가정 수입은 많은데 지출은 더 많아서 문제인 것 같은데 현금 흐름 마이너스의 원인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현금 흐름 마이너스 원인이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생활비, 기타 지출 부분 등 많지만 두 분이 맞벌이일 때 쓰던 생활비를 당장 줄이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차 줄여야 될 것 같고 네. 더 큰 문제는 바로 과도한 보험료입니다. 4인 가족이 무려 240만 원을 납입 중이었는데요. 네네. 소득이 높은 편이어서 소득의 10%만 보험료를 낸다 해도 75만 원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4인 가족이 준비가 가능할 텐데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보험료는 절반 이하로 뚝 줄여야
현금 흐름 개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맞네요. 그리고 보험료가 240만 원의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는데 부모보다 두 자녀의 보험료가 더 크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그래요? 네, 부부는 합산해서 약 105만 원이고 두 자녀는 합산을 하니까 약 135만 원을 납입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왜 이렇게 커졌나 보니까 두 자녀의 노후 자금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100만 원 가까이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부모가 아닌 자녀의 노후 자금을 먼저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한데요. 상품도 사망 목적의 종신보험을 납입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런 거네요. 외벌이 가정이 됐는데도 750만 원씩 순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두 분이 맞벌이로 버실 때는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애들도 좀 우리가 챙겨주자라는 마음에서 애들의 노후까지도 뭔가 지금 이제 캥거루족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키우고 보살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들의 노후까지도 우리가 좀 챙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가입을 하셨는데 뭔가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이 된 게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장에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모분들의 105만 원씩 내고 계시다는 두 분의 보험부터 살펴보면 이 두 분은 어떻게 가입을 하고 계셨나요? 네, 부부는 저축성 보험 없이 보장성 보험만 105만 원 정도 됐거든요. 보장 내용은 부부가 동일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이 왜 저축성 보험이 없었냐면 이 연금 목적의 종신보험을 각각 한 건씩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따로 연금보험은 없었고 그리고 실손이 포함된 종합보험, 암보험 그리고 질병 보장 목적의 종신보험 해서 각각 5건씩 총 10건을 가입 중이었습니다. 암보장은 양호하게 잘 가입 중이었지만 혈관 질환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보장받고 있어서 보장이 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과를 어떻게 바꿔드렸냐면 105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절반 이상 가능했어요. 보장들은 다 채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현금 흐름이 플러스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신보험으로 들어가고 있던 것들은 아무래도 건강보장에 대해서는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건강보장이 좁았던 것들을 늘리고 나니까 보험료가 절반 이상 절감이 되더라.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네, 자녀들도 보장성 보험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네. 우선 두 자녀 모두 20대인데 보험료가 두 명이 합산해서 135만 원의 가량을 납부 중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장 내용도 살펴보니까 보장의 범위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좁은 범위였고요. 100만 원을 넘게 내고 있는데 거기에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 보장이 섞여 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두 자녀의 노후 자금 목적으로 가입된 게 종신보험인데 아직 어린 자녀들인데 종신보험을 가입해준 이유는 미리 준비를 하면 노후 자금으로 자녀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이율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사망 보장이 아닌 노후 자금 목적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부모가 자녀들한테 사망 이후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사망 종신보장을 가입해 주실 리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저축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노후를 먼저 맞이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두 부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분의 노후 자금은 텅 비어 있고요. 아직 40년 이상 남은 자녀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는 미리 준비하면 복리 효과로 이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20년 뒤에 원금보다 이자가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럼 20년 뒤에 원금이 된다면 미리 준비하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이거를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노후 대비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20년 뒤에 연금보다 살짝 높아진다면 이건 진짜 속은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던 상품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알고 이건 있던 너무- 내용과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좀이 아닙니다.
네. 네, 많이 너무 달라요. 포장하지 마세요. 아유, 종이 아니에요. 잘 받으셨네요. 그러면 자녀들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을 조정해 주시려면 보험에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성인인 두 자녀의 보험을 부모님이 평생 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은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물려받고 본인들이 이 보험료를 낸다는 확인을 받고 조정을 했는데요. 우선 기존에 노후 목적으로 준비한 종신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 목적에 맞지도 않고 또 사회초년생인데도 자녀들에게 사망 보장의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대비 좁았던 보장의 범위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수술비를 보장한 주요 보장들을 모두 보완했고요. 보장 금액도 걱정 없이 넉넉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드렸더니 두 자녀의 보험료가 기존에는 135만 원이었는데 31만 원으로 100만 원 가량을 야, 그러네요. 절감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보장만 자녀들한테 부담 없이 이렇게 보험료 수준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한 달에 약 80만 원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사연자분 가정의 현금 흐름 두 분이 도와드리고 나서는 많이 플러스가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정리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월 240만 원의 보험료를 냈어요. 그래서 부부 보험 조정을 통해서 58만 원을 절약했고요. 네. 자녀 보험 조정을 통해서는 104만 원을 절약해서 매달 내는 보험료를 총 78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가계부가 80만 원 마이너스였잖아요. 그 적자를 다 해결하고도 오히려 82만 원 흑자로 매월 여유자금이 생기도록 현금 흐름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적금 30만 원을 해지해서 적자를 줄이려고 하셨잖아요. 이 적금도 만기까지 가서 만기금을 다 타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럼요. 추가적으로 80만 원의 여력도 살아나서 이제부터는 자산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절감된 돈과 이번 기회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자녀들에게 보험도 물려줬어요. 더 이상 이제 캥거루가 아닌 거죠. 니들 건 니들이 내라. 그래서 총 110만 원의 자금 여력이 생겼고요. 네. 예, 앞으로 이제 남는 돈은 노후 자금을 좀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그 만드는 상담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실손 의료보험 청구가 전산화됩니다. 실손 24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현재는 병원급만 가능하고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둘째,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이 있다면 개인 실손보험은 중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승문규 전문가, 이수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사연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